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네, 반도체주들이 또 빠졌군요, 미국에서. 네네. 네. 근데 지수는 또 안 빠졌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만 그렇죠, 빠지고, 반도체만 빠지고. 반도체랑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걸려 있으니까 이쪽은 팔아야 되는 거고, 돈 줘야 되는 이건 거. 좀 돈 줘야 되는 네. 거고. 우리나라에서가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 빠진 거가 미국에서 선반영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와 미국 시장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한데 여튼 뉴스들 오늘 네. 차분차분히 한번 또 살펴보시죠.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좀 그 약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좀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산업을 약하게 보는 건 아니고 이게 시장이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면서 좀 네. 약세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뭐 저야 전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근데 어제 그 메타의 그 AI 인프라 얘기로 이렇게 시장이 박살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취재를 좀 열심히 해봤어요.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뉴스인가. 그래가지고 진짜 그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그쪽 이제 메타나 XAI나 이쪽이랑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네.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뭔지 들어보니까 시장이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시장은 사실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현재 분위기를 많이 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네가 뭔데 뭐 미국보다 더 잘하냐? 근데 뭐 미국 사람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사람이라고 다 모든 사람이 AI를 알고 다 이 비즈니스를 아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시장의 쏠림이라는 건 있기 마련이니까 이게 뭐 제가 이게 뭐 반도체 수요를 꺾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잘 설명을 드린다 한들 시장이 안 빠지겠습니까? 빠지는 건 빠지는 건데 우리가 사실관계는 이렇다라는 거는 좀 맥락을 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지금 워낙 예민한 이슈가 돼가지고 좀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그쪽 바닥에서 이루어지고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뉴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메타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있고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저장하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는 연산하는 거다. 요게 이제 기존 구도인데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자기 클라우드에 있는 거 그 컴퓨팅 파워를 판다.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GPU 애지어 서비스라고도 하고 뭐 인프라 애지어 서비스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냥 뭐 GPU 클러스터링을 판다. 네. 네, 컴퓨팅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컴퓨팅을 파는 회사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XAI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이 컴퓨팅 파워를 파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단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예전에 보면은 되게 막 몇천억 주고 AI 과학자들도 사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타가 지금 눈에 보이는 AI 서비스가 없어서 그렇지 굉장히 AI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고 그리고 이제 AI 알고리즘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 여기 뭐 올라가는 거 우리는 썩 마음에 안 들지만 페이스북 알고리즘 이런 건 다 AI로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춤형 광고 제공하고 그런 것도 AI를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그 인프라를 남에게 빌려주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 취재를 해본 얘기가 이 메타가 왜 이 외부에다가 GPU 클러스터링, 컴퓨팅 파워를 파냐 이게 XAI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 남아서 판다가 지금 시장을 박살냈던 가장 큰 어떤 예. 인식이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남아서 파는 게 아니라 엄청 비싸게 팔 수 있어서 판다. 남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요. 네. 남아서 파는 거는 헐값에 팔아야 되는 거고 너무 귀한 자원이라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졌다. 네. 그거를 엔트로피가고 XAI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XAI의 콜로서스를 구축을 하는데 $300억 투입을 했는데
엔트로픽이 여기서 그걸 사가기로 하면서 연간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300억 달러인데 300억 달러라고. 예, 투자를 300억 달러를 했는데 1년 만에 그걸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엔트로픽이 다른 데서 컴퓨팅 파워를 갖다 쓰는 것보다 XAI의 컴퓨팅 파워를 쓰는데 거의 40%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왜요? 팔아야죠.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게 XAI가 테슬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할 때부터 해가지고 이 AI 연산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GPU 클러스터링을 해도 XAI가 내놓는 GPU 클러스터링에서 나오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할 때 효율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AI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 데이터 센터에서 굴려본 회사, 네. 구글, 메타, 테슬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클러스터링이 잘 돼 있는 토큰 팩토리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XAI가 보여준 거예요. 클러스터링이 잘 되어 있는 토큰 팩토리가 뭐예요? 그렇죠.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GPU가 있고 이 GPU를 돌려가지고 AI에 뭔가 결과값을 내놓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를 이제 한 장 한 장 한 장 있으면 GPU 하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얘를 쫙 연결해가지고 네. 실제로 뭔가 데이터가 빵 들어왔을 때 얘를 다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나눠갖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GPU별로 쫙 나눠가지고 각자 쫙 연산한 다음에 그 연산 쫙 모아가지고 다시 결과값 내놓는 거. 그러면 회사별로 예. 예를 들어 똑같이 GPU를 100개를 갖다가 써갖고 예. 입력을 하고 아웃풋이 나왔어요.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 완전히 다르죠. 그걸 잘하는 기업이 있고 못하는 기업이 있다는 얘기. 그쵸. 그럼 잘하는 기업은 막 40% 비싸게 돈을 주고라도 쓴다는 얘기. 그거를 XAI가 확인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게 남는 거 아니더라도 자기 거를 차라리 외부에서 쓰면 됩니다. 아, 자기는 그냥 구글 갖다 쓰고 네. 내 거를 비싸게 팔면 돼요. 그럼 이득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익 모델을 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보여준 건 뭐냐면은 이게 토큰 팩토리는 젠슨왕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GPU 클러스터링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못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고 잘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걸 데이터 센터를 돌렸을 때 돈 때려박아서 하면은 그냥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었는데 찐으로 잘하고 있는 애들은 진짜 서로 선수들끼리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페이스X를 보면서 XAI 그록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거의 없죠. 네네. 근데 찐으로 돈 버는 거는 XAI가 될 거다. 왜냐면 거기에 있는 클러스터링 하는 것만 이거 네오 클라우드 사업만 하더라도 돈 엄청 벌 거라는 거예요. 네. 그게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진짜 모습이고 안 그래도 그 메타도 그 이제 뭐 이걸 남는 걸 판다라고 했을 때 반박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계속 메타도 지금 그 컴퓨팅 파워를 뭐 1점 몇 기가를 딴 데서 구하고 있다. 예,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왜 아니 내 거 남으면 내 걸 쓰면 되지. 굳이 딴 데서 구하면서 내 건 왜 팔아? 그쵸. 그게 그 말씀이시네요. 그 거기다가 구글에서 네. 메타한테 니네 우리 것 좀 그만 쓰라고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뭐 이렇게 AI 수요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공급 과잉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이걸 정말 잘 풀스택으로 구현해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XAI가 보여준 거고 메타가 그러면 저 정도 가격이면 내가 우리 거는 그냥 다른 데서 쓰고 내가 저기다 파는 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엔트로픽은 정말 클러스터링 잘해줄 수 있는 데다가 지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거니까 더 비싼 돈을 주고도 저걸 쓰겠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그 하나증권에서 엔트로픽과 알파벳이죠. 알파벳이 XAI의 클러스터링을 쓰면서 예. 지불하는 돈을 그때 계산을 한 거 보니까 대략 22억 달러였었거든요. 예, 월 예. 22억 달러.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22억 달러면 3조. 예. 3조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예. 아, 근데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것도 보면은 네. 아까 제가 3대장이라 그랬잖아요. 네. XAI, 구글,
메타. 네. 여기가 클러스터링 제일 잘하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어 구글도 XAI에다가 아까 3조 뭐 그렇죠. 얘기한 거 그러니까요. 네. 월 9억 2천만 달러 규모로 또 돈을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XAI에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굳이. 구글도 자기 것도 부족하니까 XAI는 차라리 콜로서스가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도 자기 거 직접 돌리는 것보다는 외부에다 파는 게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오 클라우드 회사들 네비우스니 이런 데들이 주가 떨어지는 게 여기가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모델 개발도 해보고 네. 서비스도 해보고 그러면은 서비스가 어떻게 들어와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게 메타하고 구글 그리고 XAI.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네. 이거를 실제로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하세요. 정말 다르다고. 근데 그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면은 이미 다 해결하고 남았다는 거예요. 뭔지 몰라. 근데 해보면서 계속 그냥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서 뭔가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네. 거기선 거기가 좀 앞서 있다. 근데 이 뉴스가 워낙 시장에서 중요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네네. 제가 따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압권에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패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자기네가 만들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었어. 예, 예. 이걸 딴 데에서 팔면 돈이 돼. 오케이, 뭐 그거까지는 이해되는데 내가 이걸 안 쓰는 이유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서비스에서 돈이 나오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서비스에서 지금 돈이 나오질 않잖아요. 소비자가 돈을 안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B2B에서 돈이 더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왜 안 쓰냐고.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클라우드를 차라리 이 서비스는 돈을 별로 안 내니까 이거는 그냥 딴 데 걸로 쓰면 되는 거고 내게 훨씬 좋으니까 그거 원하는 B2B에다 판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머리가 이건 나빠서 안 되는 아니 거니까. 이게 네. 진짜 좀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네, 네. 내가 되게 좋은 컴퓨터가 있어. 이거 누구한테 빌려주면 돈 잘 받아. 네. 오케이. 나는 근데 이 컴퓨터를 안 써. 그리고 딴 데 가서 컴퓨터를 빌려서 쓴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튼 저는 이제 요거는 제가 이 기술적으로 머리가 좀 나쁜 거니까. 아니 이건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시 압권에서 반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 한번 가볼게요. 여튼 중요한 건 지금 그러니까 서버 AI 데이터 서버 같은 게 남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예, 요거는 뭐 확실하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양질의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예, 그거 얘기 드리고요. 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인데 오픈 AI가 트럼프 정부에 저 지분 5%를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하는 것을 제한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결국 국가대항전으로 가고 있다는 모양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얼마 전에 이주호 기자가 청와대 가서 뉴미디어 풀단 방송하셨잖아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제가 날카로운 질문 2개를 던지고 왔죠. 지금 호남, 영남 서로 반도체 팹을 달라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어떠냐 그렇죠.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사항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강훈식 실장이 좀 얘기를 답변을 한 거 보면은 해외에 나가서 원하는 게 뭐냐라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 지어달라, 네. 한국산 무기 빨리 네. 좀 만들어 달라. 이거를 그러니까 이조 기자가 그걸 물어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풀 버전을 낙관해 보시면 좀 나올 건데 이게 정말 이렇게 산업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국가가 기업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일 강조해 왔던 나라는 미국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지분을 5%를 트럼프 행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고 요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오픈 AI 지분 5%의 가치는 한 66조 원 정도로 좀 추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오픈 AI의 지분을 정부에 제공을 하면은 공공자산 펀드에 그걸 집어넣고서 나중에 거기서 돈을 벌면은 국민에게 배당을 해주는 네.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알래스카에서 석유 기업들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알래스카 연구기금과 좀 유사한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I가 너무나 많은 돈을 벌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러면은 뭐 수요가 안 생기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내봐야 이거는 뭐 압도적인 부의 양극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분을 내면 여기서 버는 돈이 자연스럽게 그쪽에 흘러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컨셉이고, 엔트로픽, 구글, 메타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이 됐는데 이들이 아직 동의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왜 오픈 AI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픈 AI가 제일 쫄린다. 뭐 나머지들은 이제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픈 AI는 왠지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관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좀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여기서 지금 오픈 AI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되면은 국민이 이 혁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대기업, AI 대기업 지분 취득은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AI의 지분을 국가가 소유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AI 혁명에 국민이 파트너가 되는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AI가 뭔가 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돈을 벌었을 때도 대중들에게 공유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저항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완화를 네. 해보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 올트만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그 AI와 관련한 뭐 거버넌스 메커니즘, 뭐 윤리라든지 뭐 위험에 대한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해줘야 된다. 라고 샘 알트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표현 중에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표현은 올트만 CEO의 표현입니다. 민주주의 기관들이라는 건 이런 룰을 만들어야 되는 곳들을 얘기해요. 민주주의 기관들은 책무를 AI 연구소들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연구소는 기술을 개발하지만 규칙은 시민들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만들어야 한다. 네. AI 기술이 어떻게 쓰일지 가장 중요한 결정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소수의 기업들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통해야 한다라고 샘 알트만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네들의 주식도 가져가시고 규제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뭐 내 손발 좀 묶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쩌면 불리한 얘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폭발적인 성장과 AI 성장의 그 발목을 언젠가 혁명적으로 때려 맞기보다는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제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뉴스는 결국은 지금 AI파는 국가대항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꼭 AI가 오픈 AI가 하고 있는 그 모델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영역에서 인텔 지분을 미국 네. 정부가 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단에는 광산 지분을 또 미국 정부가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우리나라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했던 것도 네. 예전에 정부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해서 뭔가의 산업을 일으키면은 분명히 국제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서로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 팀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중국도 막 IPO 엄청 시키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도 IPO 시켜갖고 그 돈 들이부어서 네. 공장 때려 짓고 이거 먼저 빨리 먹어야 된다. 요 게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네. 국가대항전으로 가고 있다. 네. 국가대표들 잘 뽑아야 된다.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국가대표를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한 건 아닌데요. 아, 제가 한 겁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네. 왜 슬쩍 국가대항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국가대표들 좀 잘 뽑아야 된다. 깜짝 놀랐네. 아, 그렇습니까? 정정합니다. 저는 국가대표를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국가대항전 하려면 대표 잘 뽑아야지. 감독 잘 선임해야 되고. 네. 네. 축구에 빗대신 거였군요. 아,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포스코 그룹이 네. 어제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는데 2035년까지 잠시만요. 네. 이익을 6배 늘리겠다. 예, 이익을 6배 늘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포스코 그룹의 강점이자 약점이 그 철강 회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철강 회사라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철강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성과 한계가 있죠. 네. 성숙 기업이 나라가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은 뭐 매출이나 이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중국의 어떤 거센 추격을 이기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로 많이 막아주고 있기는 한데 와 그것도 대박이던데 그 다른 나라 다 46 전체 평균이 46%가 날라갔는데 우리는 EU 철강 관세요. 무관세 컷도. 네네. 그거 우리나라만 20%딱 해줬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거의 뭐 특혜에 가까운 조건을 받아냈는데 그 어제 그 장인환 회장님 지나가다 만났거든요. 네. 근데 와 그때 그거 대박이라고. 그 유럽에 우리 안 그래도 그거 나가는데 쿼터 46% 줄어들면은 큰일 날 텐데 네. 그거를 우리나라만 20%로 좀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은 게 경쟁을 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네. 거기 뭐 터키나 인도에 비해서 훨씬 더 특혜를 받았다. EU로부터 우리가 뭐 국가 간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낸 부분들은 경쟁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포스코 그룹이 이익을 6배를 늘리겠다라는 거는 네. 철강업으로는 절대 6배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제 인베스터 데이의 그 선언은 뭐냐면은 포스코 그룹은 이제 철강 회사가 아니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강의 비중을 지금은 51%인데 35년까지 35%로 줄이겠다. 그리고 그러면 뭘 하려 그러냐라 그랬을 때 산업자원은 철강이고요. 네. 전략자원, 에너지자원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 그러니까 전략자원이라는 거는 뭐 히토류, 리튬, 양극재, 음극재 네. 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강이 아니라 여기 저기서 자원, 자원 기업이 되겠다. 히토류, 리튬, 양극재, 음극재를 하는 전략자원. 그러니까 자원 중에서도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자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코어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에너지 자원, LNG 자원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이게 앞으로 그 많이 성장을 하게 될 거니까 재생에너지도 지금 얼마를 한다 그러더라? 일단 16조 7천억 원. 이게 사업 확장을 위해서 16조 7천억 원을 쓸 건데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해상 풍력과 해외 태양광 시장에 본격 진출해서 국가 에너지 안보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니까 에너지 파트를 이만큼, 네. 핵심 전략 산업을 이만큼, 그리고 철강 산업을 이만큼을 해가지고 2035년에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달리 가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른바 종합상사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의 종합상사 뭐 얘기하면은 뭐 미쓰이물산, 이토츠상사 네네. 이런 얘기하는데 미쓰이물산은 사실 지금 종합상사 아닙니다. 말이 종합상사지 거기 석탄 사업자예요. 거기 자산 비중이 엄청 커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야?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이 이게 종합상사 산다 그랬을 때 그 종합상사 산 거 아닙니다. 해외 광산 산 거예요. 광산. 미쓰이물산이 광산 엄청 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토추 상사 같은 경우는 이토추 상사도 대표적인 종합상사잖아요. 여기 종합상사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회사냐면은 패밀리마트입니다. 네. 패밀리마트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패밀리마트. 예. 그러니까 내수 쪽에 물류 그 유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토추 상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는 철강 회사야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포스코는 철강 회사도 가지고 있는 회사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철강도 하고 2차 전지 리튬, 양극재, 음극재, 히토류하고 LNG 광산 네. 가지고 있는 뭐 호주나 미얀마의 가스전 엄청 큰 거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로 바뀌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내용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시면은 네. 지난주부터 저희가 포스코 인터 관련한 다큐를 올리고 있는데 그 김프로님이 네. 진짜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트럭 타고 다시 전용 비행기를 타고 미얀마 가스전에 가서 찍어온 영상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있어요. 예, 그거랑 이제 뭐 거기에 자동차에 사용하는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진짜 서울보다 한 2배 이상 넓은 팜 농장 네. 거기를 이제 가서 이 김프로님이 마라톤을 뛰어도 도착할 수 없는 파뮤 뭐 이렇게 만드는 거기. 예, 거기 갔다 그때 오셨습니다. 뉴스로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가 네.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 김프로님이 직접 보고 오셨어요. 예, 네. 아유, 열심히 사시더라. 네. 그리고 단신. 단신. 예, 그 전에 얘기 드렸었는데 뭐 네.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단신만 탁탁탁 전해드리고 네. 끝낼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그 KDDX 사업 있잖아요. 네. 7조 하나오션. 8천억짜리. 네. 그거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어디요? 하나오션. 네. 예, 그 HD 현대중공업에서 이렇게 이의 신청했는데 그게 어제 기각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오신 결정.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이게 하나 네. 있고 그리고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할 건데 그거는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랑 같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라 그러는 것 같다까지 전해드렸는데 설립했다. 이걸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호주에서 좀 더 큰 공급 계약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100억 원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수주를 했다. 네. 이걸로 좀 돼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꼭 고전압뿐만 아니라 중저압 쪽에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뭘 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조 1,000억짜리 구매를 계약을 이건 아직 예정이구나. 이건 아직 예정. 그럼 LG 엔솔은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나믹스, 옵티머스 네, 네, 여기까지 다 배터리를 납품하게 됐다. 네. 그 아까 이제 지금 제일 모든 투자자분들 초미의 관심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메타 이거 서버 남냐 아니냐 요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고. 네. 근데 그걸 이해하기 쉽게 어떤 분이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좀 체크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돈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 람보르기니를 샀는데 어차피 난 그거 탈 일이 없어. 그래서 람보르를 월 한 2천만 원씩 받고 빌려줘. 대신 나는 소나타 어디 30만 원짜리 저기 렌트 해갖고 나는 월 30에 타고 다니고 람보르를 2천씩 빌려줘. 그것도 람보르- 괜찮은 표현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비슷해요? 그렇게 하시죠. 람보르기니를 네. 그냥 내가 타고 다니면서 택시를 냈는데 택시 요금 받아갖고는 람보르기니 돈이 안 빠지잖아요. 근데 택시 운전할 거 뭐 소나타 정도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람보르기니 되게 비싸게 그냥 노는 애들한테 빌려주고 내가 차라리 소나타 빌려다가 택시 운전해갖고 돈 버는 게 낫다. 람보르기니들 먹도 택시 운전은 택시 운전대로 먹고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그래도 좀 비슷하게 이해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쉽지 않네. 근데 옛날에는 택시하고 소나타하고 람보르의 가격 차이가 없었는데 누가 람보르를 되게 비싸게 사는 모습을 한번 보게 돼서 그런 유형의 비즈니스가 생겼다.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하려고 한다. 너도 나도까지는 아니고요. 두 돈 회사. 버는 엔트로픽 뭐 이런 회사 정도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일단은 쉽게 이해를 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건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 저 박병창 이사님 좀 모셔야 되니까 우리 권수르 팀장님은 요쯤에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저 음성 광고 하나만 짧게 듣고 올 테니까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실 때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 고맙습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